봄철 웃거름 주는 시기는 기상 즉 온도와 가장 관계가 깊어요. 온도를 모르고 계절이 바뀌고 달력이 넘어간다고 무작정 주면 안 돼요. 우선 금년 2월 일기예보를 보고 마늘, 양파, 웃거름 주는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의 2026년 2월 장기 일기예보와 농촌진흥청의 표준재배 지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날씨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2026년 2월 기상 전망. 2026년 봄철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포근하지만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된답니다. 2월과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으로 전망하네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겠으나 2월 전반에는 일시적인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반짝 추위에 대비하라고 해요. 이번 대한 전부터 지속되는 한파는 아주 보기 드문 특이한 한파죠. 2월 4일 입춘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주일 계속되는 한파도 드문데 2주 동안 계속되는 한파는 아주 희귀한 경우 같아요. 2월 초 날씨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하고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우선 마늘, 양파, 웃거름 주는 시기와 비료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마늘, 양파, 웃거름 주는 시기 판단. 웃거름 추비는 작물의 뿌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에 맞춰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기 결정 기준은 온도인데요. 식물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4도 이상이 유지될 때 1차 웃거름을 줍니다. 여기서 4도는 지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온은 더 낮죠. 기온은 지상 1.5m에서 측정한 온도이고 농작물 재배에 참고되는 얕은 지온은 토양 5cm 아래에서 측정해요. 그리고 보통 기온보다 지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더 높으니까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 지온은 뿌리가 움직이는 재생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색 비닐 멀칭을 하였다면 지온은 또 2도에서 5도 정도 더 높아요. 마늘, 양파, 웃거름은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NK 비료를 주세요. 인산질 성분은 없고 질소와 칼륨과 유황이 있는 비료예요. 질소는 저온에서도 흡수되는 질산태질소가 적당히 들어있는 것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햇빛은 난뒤 날씨가 엄청 춥네요. 뒤에 마늘밭, 양파밭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네, 날씨가 추우니까 아직 옷걸음 줄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마늘과 양파밭 옷걸음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늘밭 둘러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는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계속 한파가 몰아치는데요. 며칠 전에 대안이었고요. 2월 4일 날이 입춘인데요. 지금 장기 일기를 보니까 이 한파가 2월 4일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보통 남부지방은 2월 초순에 옷걸음을 주는데요. 금년에는 이상 한파입니다. 이상 한파여가지고 옷걸음 주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마늘밭 한번 들러보고 옷걸음 주는 것에 대해서 비료 선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지포 속에 마늘, 양파를 보면은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잎이 성장하는 것은 안 보이죠. 이쪽은 양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부지포를 씌웠는데요. 저기 앞에 우리 이장님 때 저쪽 양파는 아직까지 매년 부지포를 씌우지 않습니다. 저기 부지포를 씌우지 않아도 뭐 제 부지포 씌운 거나 저기 부지포 씌우지 않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부지포를 안 씌운 이 밭은 양파들 잎끝이 많이 말랐죠. 추위에 많이 말랐습니다. 부지포 씌운 곳은 잎끝이 살아 있습니다. 저쪽 우리 이장님 댁 부지포 안 씌운 마늘은 잎끝이 많이 다 말라 있죠. 여기 그런 잎끝이 안 말라 있고요. 이게 마늘은 많이 커서 그런지 잎끝이 약간씩 좀 말라 있네요. 근데 죽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시 온도가 오르면은 다시 물이 오릅니다. 네, 제가 앞에서 금년
겨울 이 1월달, 2월 초까지 아주 한파가 계속 지속되겠는데요. 우리 봄 작물, 특히 마늘, 양파, 옷걸음 할 때는 온도가 좌우를 해요. 온도를 보고 옷걸음을 줘야 됩니다. 남부지방은 일반적으로 2월 초 중순에 주니까 그때 막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금년에 기온이 아주 변화무쌍하고 편서풍의 사행으로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한기 덩어리가 내려와 가지고 계속 한파가 지속되니까요. 이 날짜를 보고 옷걸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잠깐 장기 일기예보를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온도에 맞게 언제 옷걸음을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작년에는 제가 2월 10일 이쪽에 옷걸음을 줬던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좀 더 늦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2월 초에 가서 다시 일기예보를 봐야겠지만은 금년에 2월 4일 입춘 때까지는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고 서울이 영도 계속 영도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론 기온은 영도선에서 놀지만은 그래도 이 부직발에는 좀 기온이 올라가기는 해요. 일기예보에서 말한 일반적인 온도 오늘 온도가 10도입니다. 그러면은 지상에서 1.5m 높이 기온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온은 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옷걸음을 줄 때는요, 이 인산 성분이 없는 NK 비료, N, 질소와 칼륨이 든 비료를 옷걸음으로 주거든요. 인산 특성상 인산은 이동성도 작고 무리도 높지 않으니까 밑거름으로 전량을 주고, 우리 질소와 칼륨은 절반 정도를 밑거름으로 놓고 옷걸음으로 이제 2번 정도 나눠가지고 25%씩 해갖고 주는데요. 우리 마늘 양파에 주는 옷걸음에는 요황 성분이 들어가는 걸 줍니다. 요황. 이것도 역시 요황 성분이 들어간 건데요. 질소와 이건 요황만 들어 있습니다. 질소와 요황만 들어 있고, 이건 질소, 인산도 약간 들어 있죠. 인산, 칼륨, 고토붕소, 붕소, 그리고 요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요황이 함유된 비료를 옷걸음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온 때는 식물들이 양분을 흡수를 못하죠. 질소는 한 7도 이 정도에서부터 흡수가 되고요. 우리 칼륨은 12도, 13도, 칼슘은 12도, 그리고 우리 인산은 16도 이 무렵에서부터 흡수가 되는데요. 저온에서 흡수가 안 된다는 그 질소는 우리 암모니아 태질소를 말하는 거고요. 질산 태질소는 저온에서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봄철 옷걸음을 쓸 때는 질산 태질소가 함유된 이런 비료를 주면은 저온에서도 흡수가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소와 칼륨이 들어있고, 질소는 질산 태질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늘 양파에는 요황이 필요하니까 요황이 함유된 이 비료를 사용하시면은 옷걸음으로서는 좋겠습니다. 12량은 30평 텃밭 기준으로 마늘은 3kg에서 5kg, 양파는 마늘보다 조금 더 많은 4kg에서 6kg 정도를 살포하세요. 농사는 날씨를 알아야 하고 특히 봄철 농사 시작은 기온을 꼭 알아야 해요. 우리 텃밭님들 금년 봄에도 텃밭에 작물을 심을 시기를 잡는데 중요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온난화로 인류가 멸종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요즘은 날씨가 더 추울까요? 그 이유는 편서풍의 사행으로 북극 한기가 밀려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편서풍은 중위도 상공에서 서에서 동으로 강하게 부는 제트기류로 북극의 한기를 가둬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것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현상을 뱀사자의 가랭자를 붙여서 사행이라고 해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 간다는 형상을 표현한 거죠. 1월 중순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한파는 이 편서풍의 사행입니다. 북극 사진에서 보이는 오렌지색은 따뜻한 공기이고 보라색은 찬 공기인데요. 편서풍의 사행으로 북극 한기가 쪼개지고 우리나라와 북미 쪽으로 내려와 두 지역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우리나라의 북극의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금까지 10일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파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오호츠크해의 저기압이 이 고기압의 흐름을 막고 있어 우리나라의 한기가 정체되어 이 한파가 2월 4일 입춘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 마늘 양파밭 보온덮개를 벗기고 1차 옷걸음 주는 시기를 조금 늦춰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 편서풍 사행의 주요 원인이 지구온난화예요.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기온이 중위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합니다. 고위도인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온차가 줄어들면 두 지역 간의 기압 차이도 작아지죠. 그런데 제트기류 즉 편서풍을 유지하는 힘은 온도 차이에서 오는데요.
이 차이가 줄어들면서 제트기류의 속도가 느려지며 흐름이 불안정해져 남북으로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자전거가 가는 속도가 줄거나 팽이가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비틀비틀 흔들리며 도는 것처럼요. 제트기류가 사행하면서 남쪽으로 깊게 처지는 구강기압골이 형성되면 북극의 영하 -40도 아래의 강력한 한기가 그 지역까지 직접 내려오는 길이 열립니다. 사행의 지역이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면 한파가 몰아치고 올라가는 지역에 위치하면 이상고온으로 날씨가 덥죠. 봄철 농사는 일기예보가 필수예요. 기상청 발표 금년 봄 일기전망을 보면 3월에도 편서풍의 사행을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도 사행하여 꽃샘 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부지런한 농부님들이 서둘러 심은 작물들이 늦서리를 맞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봄 텃밭 작물을 심는 영상을 올리면서 중장기 일기 상황을 요약해서 계속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작물 심는 시기에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